미니멀 유머미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구독자 10만 Q&A 받았었죠?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황당한 내용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 반면 금전적인 질문도 꽤 있었고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답하지 않았던 문신 또 어떤 음악을 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부부 사이에 가스는 언제 트셨는지. 제가 아내를 만난 지 2번 만에 청혼을 하고 저희는 연인이 되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결혼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숙소를 같이 썼어요. 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그 숙소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문이 없고 커튼만 있었거든요. 그 커튼만 있는 곳에서 아내가 자연스럽게 큰일을 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청각으로 한 게 아니라 후각으로 알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로 그거를 감춰야 하는 조심스러운 시기가 없이 아내가 먼저 터졌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저희는 편안하게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만나도 남녀 구분 없이 너무 참아서 배가 찌를 것 같이 아프면 그냥 해결을 합니다.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볼 때 정말 변기가 깨지듯이 시원하게 보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사람이 호탕하게 볼일을 보고 있구나. 수돗물을 틀어서 그 소리를 감출 수가 없는 게 수돗물보다 소리가 더 커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 이게 이기적이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트라우마를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그러면 연인 관계를 넘어서 친구 사이끼리라도 가스는 편안하게 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매너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누출되기 전에 알고 있잖아요. 베란다에 엉덩이를 내밀러 가야 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해도 될지 알잖아요. 그런 것만 지켜주시면 조금 더 인간적인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참 참신합니다. 여기에 질문을 띄울게요. 1번 질문, 당연히 100억 받고 맥시멀 해직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살기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가스를 참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안 가도 살 수 있는 몸 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랑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맛있는 커피가 무한대로 채워지는 보온병, 커피를 마시면 필연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어차피 제가 식사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가도 되는 걸 선택을 하고 세 번째 보온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절대 안 빨아도 되고 안 찢어지는 무적 망사 팬티. 제가 팬티를 빨 때 세탁기에 돌리는 게 아니라 샤워하는 김에 빨거든요. 그냥 팬티를 벗어서 목에 걸어서 샤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 굳이 번거로운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온병을 선택하겠습니다. 문신 중에 동그림 있죠? 없습니다. 몸에 있는 타투 의미가 궁금해요. 제가 확인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문신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말할 때가 온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문신 이야기를 질문으로 지금까지 꽤 많이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정면 돌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딱히 답변을 드린 적도 없고 민감하게 반응한 적도 없었죠. 제가 그랬던 이유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회피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문신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할 거예요. 문신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기가 문신한 모습을 까먹게 돼요. 제가 반팔을 입고 어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문신이 많네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문신이 있는 걸 인식할 정도? 세 번째는 대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문신은 왜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여백이 많아서 그냥 메꾸는 거예요. 종이처럼 몸에 그림 그릴 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가벼운 기분으로 저는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문신을 장려하는 건 아닌데 생각이 있으면 문신은 하시면 안 돼요. 평생 안 지워지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걸 알면서 한다는 거는 깊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뜻깊은 얼굴은 넣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문신, 그리고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아주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요. 한 사람하고 평생을 산다는 걸 서약을 하는 거고 나의 자유도도 떨어질 뿐더러 여러 가지 어깨에 책임이 가중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는 거는 결혼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문신 같은 경우는 내 이성을 망각시키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그 매력에 내가 끌리게 되는 순간 용기, 고통 이런 거 필요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문신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에 이어 하루 더 촬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일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2분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매번 갱신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면은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이 나타나고, 정말 나쁘게 기억되는 분이 계시면은 그것보다 더 나쁜 기억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누구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여쭤보시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평균 대만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질문을 받기 가장 마지막에 갔다 왔던 나라가 대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최악의 부탁, 진짜 최악이었지 이거는.
2011년에 인도에서 대형 버스 가이드를 할 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달리는 도중에 손님 한 분이 미스터 박을 외치면서 저한테 포도를 줍니다. 차를 세워서 포도를 씻어달래요, 저보고. 평소라면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있었던 분들이 다 한 팀이에요. 그 일행들이 저를 다 쳐다봐요. 얼른 씻어오지, 이런 눈빛으로. 그래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포도를 씻었죠. 그 순간에 여러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머슴이 아니니까 직접 씻으시죠라던가, 아니면 곧 휴게소나 호텔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씻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생각보다 어이없는 게 앞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포도를 씻고 있더라고요. 어이없는 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다들 너무 해맑다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부탁이었던 것 같고, 뭐 자기 애가 수영장 가는데 좀 봐달라. 아무튼 이거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보면은 정말 황당한 요구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인솔 고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재작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지금 저와 함께 크루즈에 타고 계셨던 이셨거든요. 바다 위에 떠있는 특성상 연락이 원활하게 되진 않는데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던 시점은 제가 북해도에 있었는데 손님 2분을 모시고 귀국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고가 나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2분께 알리지 말아라, 이게 가족의 뜻이다. 그 상태로 제가 그분들과 3일을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만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심경이 괴로운 상태인데 진짜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사위 자랑을 저한테 꽤 하셨어요. 그거를 알면서 듣고 있는 게 정말 힘들었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날 이민국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2분만 모시고 제가 가장 빨리 배에서 내려서 이민국을 통과합니다. 그때까지 그 2분은 제가 마지막까지 너무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가장 먼저 항구에 도착해서 유족이신 따님이 달려오십니다. 따님과 부모님과 저 이렇게 4명이 있는 상황에서 따님께서 남편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가장 근처에서 봤는데 저도 좀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사고가 난 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정말 이분들이 말씀하는 게 힘들어 하실 정도로 눈물을 쏟으시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저는 쉬지 못하고 바로 일을 하러 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보고 싶어요. 사실은 인솔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부고를 알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노후는 제가 일을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때까지 할 거다. 이게 제 노후입니다. 나를 믿는 거. 비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상의는 하지 않고요, 산 다음에 혼납니다. 구독자 식사 가십니까? 저에게 정말 까다로운 구석이 뭐냐면은, 저는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커피만 마셔요. 일로 만나는 관계, 영업 현장,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 맛이 100% 기억이 잘 안 나요. 식사 시작!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내 입에서 아무것도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온전히 식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료를 마신다거나 그런 모임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커피 드리퍼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커피를 좋아하는 자로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헤드폰도 잘 산 것 같아요. 헤드폰을 끼고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귀에 씌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가 아프지도 않고 음질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요. 2월 달에 에어팟 프로를 산 지 2달도 안 돼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날부터 특별히 에어팟 프로를 다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거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였다. 이거에 관한 리뷰는 과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BTI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런 거를 신용을 하지 않아요. 혈액형, 별자리 이런 것들 다 신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90 이하가 나왔어요. 왼손잡이에 왼손으로도 글을 쓰고 오른손으로도 글을 쓰고 양쪽으로도 쓰고,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제가 IQ 90 이하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그림, 이거 봐서 내가 뭐 할까? 극한 선택, 양말 100개 가지고 살기,
샴푸에 트리트먼트까지 매일 감고 살기, 이거 선택할게요. 샴푸에 트리트먼트 여기 얼만큼 써야 하는지 양은 안 나와 있잖아요. 샴푸통을 다른 사람이 짜고 났을 때 끝에 묻어 있는 거, 그거를 긁어서 매일 감겠습니다. 삭발은 안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삭발부터 허리까지 오는 머리를 다 해봤어요. 삭발은 제 얼굴형에 잘 맞질 않았습니다. 브라질리안 왁싱하기를 선택하고 싶은 이유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거랑 이거 하나 떨어져 있는 거랑은 청결함이 달라 보이잖아요. 내가 친구 집에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거를 보는 것도 싫은데 반대로 친구가 제가 있는 곳에 놀러와서 떨어져 있는 이걸 보는 것도 싫겠죠. 우리 모두 다 형태로 알잖아요. 이거의 출처가 여긴지 거긴지. 그리고 샤워를 하고 몸을 다 닦고 나면은 항상 몸을 닦았던 장소에 이게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솔직해져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서 미니멀하고 싶습니다. 양말 일주일 안 빨기, 속옷 일주일 안 빨기, 이거는 뭐가 낫겠다고 경쟁할 것도 없이 둘 다 가능합니다. 배드버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겐지스강에서 샤워는 해봤는데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여행 작가가 되기 전에 했던 음악은 펑크 음악을 했습니다. 작곡도 했었고 악기는 전자기타를 다뤘습니다. 영상을 했던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던 이야기 중 하나고 이걸로 저를 원망했던 글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2달 전에 불화가 생겨서 그만뒀어요. 당시에 제가 무슨 계약서를 쓰면서 활동하던 게 아니라서 공식 탈퇴 처리 이런 건 없었죠. 영상 저도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음악에 작사, 누구, 작곡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 이름이 보이는 순간 저는 텔레비전 바로 껐습니다. 슬퍼서 껐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 출연인데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슬퍼서 텔레비전을 껐는데 그 사이에 일어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공식 탈퇴 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MBC 방송 출연 금지 연예인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자랑은 아닌데 저처럼 샴푸도 안 쓰고 9살 연상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자주 와요. 연락이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 출연 금지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방송에 나갈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도 내가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이걸 좀 풀어봐야겠다 해서 MBC에 연락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또 파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에서 빼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정말 여기는 나가고 싶다 이런 곳에서 의뢰가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명단 해제를 신청을 하겠죠. 이게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영상 하는데 댓글로 달릴 정도니까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적절하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자, 마지막 인생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아내와 함께 같은 날 아프지 않게 동시에 눈 감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적인 얘기에 가깝죠. 현실적인 인생 최종 목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보다 현재 떠오르는 것에 대한 답을 풀어내고 또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책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싸움은 외계 침략자하고만 싸우고 갈등은 물냉인지 비냉인지로만 하자. 은퇴한 농부 어부의 추억을 들어보면 지금은 듣기 어려운 풍년 일색이다. 수시로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끼는 건 정당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희생이 아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종교가 있어도 코베이는 세상이다. 나는 이 어지러운 세상과 공기 걱정 없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미니멀에 걸었다.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 날카로운 얼굴로 시청자를 가리킨다. 아무리 들어도 적응되지 않는 목소리로 말한다. 미니멀하기.